안녕하십니까? 9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월 18일 그리고 또 20일 날 수업 듣는 친구들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그 말씀드릴 부분이 추가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OT를 하기 위해서 한 주 전에 이제 대면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업하기 전에 미리 제가 항상 공지사항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OT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11일과 13일 각각 수업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좌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험 볼 장소가 되겠죠. 시험 볼 장소는 이 공학관의 2203호실. 그래서 입구에서 보시면 바로 보이는 강의실이고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30분 전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나 시험 범위에 관련돼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범위는 1장부터 5장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이 끝나면 저희가 과제로 연습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 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중심으로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됐고요. 객관식 5문제, 이건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20문제가 있는데 20문제는 보기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다가 여러 개의 답을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 그 보기 안에서 문제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형태니까 알아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월요일반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시, 그리고 수요일반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시부터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4시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지사항 말씀드렸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팟캐스트를 위한 오디오 실습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장에서 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디오나 또는 비디오 파일로 제작이 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오디오, 다시 말하면 음성 파일로 만들어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 파일로도 제작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오디오 파일로 제작되는 게 좀 선호가 되고 있어요. 일종의 동영상의 유튜브 같은 사이트의 동영상과 좀 약간 차별화를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오디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디오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오디오로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도 뭐 차별화를 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팟캐스트 컨텐츠가 주로 이동하는 시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저희가 자유로운 좀 시간이죠.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나 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동할 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에서 보통 소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비디오보다는 오디오를 지금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디오 파일보다는 동영상 파일을 좀 더 선호하는데
뭐 오디오 파일보다는 동영상 파일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데 왜 굳이 오디오 파일로 제작을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TV가 이제 방출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대요. 아,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라디오 방송은 다 없어지겠구나. TV 방송이 다 장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 FM 방송이나 AM 방송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따로 이제 아직도 잘 나가는 프로들 많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존의 그 청취자들, 마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오디오 방송은 또 오디오 방송대로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에서는 팟캐스트 에피소드 제작 형태인 오디오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 개념을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제작하기 위한 그 오디오 편집 실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팟캐스트를 위한 오디오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팟캐스트를 위한 오디오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보통 저희가 사운드 또는 오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조금 의미가 좀 틀리다고 하죠.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소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소리를 의미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의 사운드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로 보면은 사운드가 훨씬 넓죠. 그 사운드 중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소리, 다시 말하면 사운드가 오디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사운드나 오디오 이거 구분하지는 않죠. 대부분.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로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보통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 팟캐스트의 컨텐츠가 이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팟캐스트 컨텐츠의 진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개인도 쉽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파급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꼼수다라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이것들이 확인되면서 좀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그 정치에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다양한 주제로 팟캐스트를 운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들의 팟캐스트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죠. 그 정규 방송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제한이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고 이제 좀 직설적이라는 말이 맞겠죠. 조금 솔직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훨씬 더 그런 면 때문에 인기를 실제로 끌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2010년 초반대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 컨텐츠들인데요. 이 보시면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든가 라디오 책 다방 같은 이런 것들 그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저희는 이제 팟빵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 이용하신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콘텐츠로는 뉴스라든가 토크쇼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남자분들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종 문화 매체 소개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팟캐스트 방송들이 계속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도 있는 게 저작권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재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토크쇼라든가 책 소개라든가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은 음원들을 배제하고서는 아주 다양하게 팟캐스트 주제로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팟캐스트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내용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형태적인 측면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크게 음성, 보이스가 되겠죠. 음악, 뮤직, 그다음에 음향 효과, 사운드 이펙트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은요.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성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악은 악기를 이용한 소리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소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악 효과는 효과를 주는 것이 주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강조할 때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여기서 좀 이펙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소리를 좀 추가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방청객들이 좀 더 좀 환호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방청객들이 환호하는 그런 소리들을 좀 더 넣어서 좀 더 재미있게 꾸밀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 분류되는 저장된 파일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지금 이 책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오디오 방식과 그다음 미디 방식이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보면 디지털 오디오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 소리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으로 음원에 가깝게 소리를 저장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미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의 악보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를 내는 장치를 이용하여 악기의 소리를 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오디오와 그 미디에 대해서 표로 지금 이제 분리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오디오 같은 경우는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아날로그 형태의 사운드를 디지털 시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음악 CD 수준의 3분 정도의 음악을 위해서 약 30MB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CD 수준이면 상당히 음질이 좋은 수준입니다. 그쵸? 그래서 좀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미디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용량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에 비해서 미디 같은 경우는 전자악기와 다른 기계,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한 다른 기계라고 하는 좀 이제 디지털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컴퓨터 등과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 악기 같은 것들을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소리는 갖지 않고 연주 방법과 연주 시기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3분 정도의 미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약 8KB 정도니까 굉장히 용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죠. 네, 요거 앞에 그 디지털 오디오에 비해서 굉장히 파일량이 굉장히 적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 환경을 보면 먼저 디지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음에 연주하는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음성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오디오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주가 될 때는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연주하는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는 디지털화된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이 지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뭐 메모리, 하드디스크, CPU 뭐 등등등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비해서 미디 같은 경우는 환경을 한번 볼게요.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나 그 다음에 CPU의 처리 속도가 낮은 경우.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그 용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미디 사운드의 음원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연주하는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경우. 라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음성 어차피 뭐 여기 이번에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걸 좀 공부 더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 팟캐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팟캐스트와 사운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사용되는 오디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 원론적인 그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아까 사운드, 소리죠. 사운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물체가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그 소리가 계속 공기를 타고서 상대방의 귀에 가서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진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동시키면 그 진동을 뇌가 인식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운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돼 있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진동, 즉 뭐 정연파의 복합체이다. 좀 어려운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종의 진동을 울리면 이게 이제 그 공기압이라고 여기는 표기인데 그 공기압을 통해서 파형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귀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경우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진화가 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뭔가 주파수 뭐나 이런 거 찾을 때 보면 대부분 다 그 원반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뭐 그것 때문에 돼 있다고도 얘기들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고막을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막을 진동시키면 달팽이관에서 진동을 시키면 뇌가 인식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팟캐스트의 오디오를 제작 편집한다는 거는 이런 그 파형들을 저장하거나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소리라고 인지하는 것들은 그 인지하는 사운드 형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모형의 파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저희가 실제로 실습할 때 보시면 그 파형이 있는데요. 그 파형들이 일정한 폭과 그다음에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걸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파형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주파수, 그다음에 소리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진폭, 그리고 각 소리의 특성인 음색을 바로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는 팟캐스트의 오디오 제작 과정에서 사운드의 크기를 수정하거나 또는 잡음을 제거한다던가 또는 음성 변조를 한다던가 이런 등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주기와 진폭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보시면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이제 파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파형이 크게 뭐 파도에 비유하자면 물결이 크게 치는 파도 같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가는 게 이제 좌표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큰 소리가 되는 큰 파형을
다시 말하면 진폭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여기 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는 사람의 톤이라든가 그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말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면 주기가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기와 진폭을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지금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디지털, 다시 말하면 컴퓨터 기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기와 진폭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러면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운드의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높이, 색이, 그다음에 색 같은 경우인데 이것들 보시면 아마 한 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높이 같은 거는 frequency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르츠라는 용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색이 진폭을 나타내고 이거는 데시벨이 되겠죠. 그래서 뭐 데시벨은 여러분들 요즘 그 아파트 층간 소음 많이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중재할 때 이제 전문가들이 갈 때 보면 위쪽에 소리를 냈을 때 아래층에서 몇 데시벨인지 이런 것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색 같은 경우는 파형이나 그 웨이브 쉐입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웨이브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가 되고요. 가청 주파수대의 소리가 보시면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주파수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Hz에서 20kHz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 가청 주파수대를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청 주파수대가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리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와 그다음에 청소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 그다음에 어른들이 또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가청 주파수대가 틀리대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뽕짝이라고 하나요? 요즘 굉장히 그 트롯 열풍이잖아요. 근데 그 트롯 보시면 트롯이 보통 4분의 4가 꿍짜자 작작 꿍짜자 작작 요렇게 이게 가잖아요. 근데 그 리듬이나 그 트롯에서 나오는 그 형태 있죠? 그게 40대 이후에 다시 말하면 뭐 50대, 6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그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주파수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그 트롯이 굉장히 귀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꼬맹이 같은 경우도 어 이상하게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예를 들면 청소기라든가 믹서기 같은 걸 사용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저는 괜찮은데 그 아이는 이제 그 소리대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가청 주파수대가 연령마다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썰을 얘기했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파수, 그다음에 진폭, 그다음에 음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파수는 frequency라고도 영어로 얘기하고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을, 낮으면 저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 말하는 좀 곳이 좀 틀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음성으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화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성을 좀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도레미파솔 정도가 가장 듣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리로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도레미파솔 같은 경우로 그 높이 정도로 보통 이렇게 어떤 멘트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1대1로 대화할 때와 앞에서 수업할 때는 목소리 톤은 좀 틀려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수업을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톤을 좀 한 톤이나 두 톤 정도 올려서 크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 다시 돌아와서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을, 보통 여성이 되겠죠. 그다음 낮으면 저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낼 수 있는 주파수는 대개 100에서 6kHz까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청 주파수 때는 약 20Hz부터 20kHz까지. 그리고 사람의 청각은 1kHz부터 6kHz에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요거에 좀 맞게 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진폭 한번 볼까요? 진폭이 크면 큰 소리를, 작으면 작은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실습하실 때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0부터 90dB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만약에 음악이나 어떤 그런 것들 제작한다면 여기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여기 안에서 좀 우리가 제작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가 뭐 이렇게 어느 데시벨 정도 얘기하는 건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에 그 내용이 표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여기는요. 그 각각의 데시벨에 따라서 얼만큼 들리는 소리가 이 데시벨에 포함되는지 표현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0 같은 경우는 최적 가청음,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dB 같은 경우는 조용한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dB 같은 경우는 나직한 대화 소리. 그리고 60dB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한 소리가 한 60dB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80dB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장에서의 소음, 번잡한 거리에서의 소음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100dB를 넘어가면 지하철에서의 소음.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좀 힘든 소음이 되겠죠. 힘든 소리. 그 다음에 120이면 공항 활주로에서 들리는 소리.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140 정도 되면 청취하기가 고통스러운 귀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160dB 정도 되면 제트 엔진의 소리랍니다. 그건 진짜 엄청난 소리겠군요. 그죠? 그래서 각각 그 데시벨 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색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진폭, 다시 말하면 음의 세기가 되겠죠. 진폭과 똑같은 주파수, 즉 음의 높이가 되겠죠. 음의 높이의 소리를 내더라도 악기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각각의 악기가 고유의 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그 악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악기라든가 사람의 음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형이 음색을 만드는데 이 음색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이라든가 그 악기만의 개성이나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의 에피소드 제작 시에 필요로 하는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하는 것이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 FM 방송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아침에 하는 방송과 그다음에 점심 때쯤 하는 방송, 그다음에 저녁에 하는 방송은 물론 이제 음악의 장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아침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어때요? 좀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개시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FM 프로 같은 경우도 그 여성 아나운서가 했던 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음색이 굉장히 좋죠. 물론 아나운서기 때문에 발음하는 거는 발음이나 뭐 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뭐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음색 자체가 차분해서 그분만의 굉장히 그
정지영 아나운서 아시죠? 그분만의 어떤 그 음악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목소리 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침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 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침 같은 경우는 아침에 또는 점심에 또는 대상이 어른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게 달라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점심때 보면 점심때는 어때요? 사람들 점심 먹고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때 노곤해지고 특히 2시부터 4시 사이에 있는 프로들을 보면 대부분 그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면 좀 밝게 좀 운영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통통 튀게 좀 하는 그런 좀 개성 있게 하는 걸 좀 추구하고 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밤엔 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집에 와서 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잔잔하게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좀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음색으로 조금 그러니까 조용하고 낮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사운드의 디지털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는 아날로그잖아요. 이 아날로그가 있는데 요거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사게 되면 이제 저기저기 신호를 해서 ADC라고 나왔는데 ADC는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터 변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는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변환기고요. 이 변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스피커로 나오게 하려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디지털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편집하기 편하죠.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이제 그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로 편집을 하고 다시 DAC가 디지털 to 아날로그 컨버터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아날로그 형태의 바꿔서 스피커로 나오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사운드를 표본화, 양자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간단히 표본화와 양자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표본화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진폭으로 되어 있으면 계속 연결되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를 대고 자르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자르면 그 간격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잘랐다고 가정해 여기 포인터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 표본에서 이게 간격을 자르고 이 간격 내에서 이거를 평균값을 갖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데 실제로 이렇게 자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뾰족한 부분과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잘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줘야 되잖아요. 평균값을. 그래서 평균값을 주는 것을 이제 양자화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양자화 값은 특정 값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서 여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평균 값으로 여기를 대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그 오디오나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표본화나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화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팟캐스트 오디오에 사용되는 파일의 그 포맷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파일 포맷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웨이브 파일이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AP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AU, O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형태의 압축하지 않은 상태의 저장 포맷, 다시 말하면 압축되지 않은 비압축 포맷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종류의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무손실 압축 포맷. 다시 말하면 압축한 다음에 다시 복원할 때 원래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복원할 때 다시 원래 데이터를 잊어버리지 않는 무손실 압축 포맷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쓴 또 뭐 mp3 같은 경우나 AAC 같은 이런 것들은 복원 시에 조금 원래 정보를 어느 정도 사실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mp3 같은 거는 좀 약간 음질이 그닥 많이 좋지는 않죠. 이제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mp3에 있는 파일을 듣다가 CD에 있는, 아직도 좀 CD를 좀 선호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C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질이 좋은데 mp3 듣다 보면 음질이 너무 나빠서 조금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서 지금 책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웨이브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 오디오 파일의 표준 포맷이고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서 골드 웨이브 이용해서 저희가 편집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웨이브 파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녹음기 프로그램 이용해서 마이크로 쉽게 녹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체인지 파일 포맷이죠. 그래서 고품질 오디오 CD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파일 포맷이고요. 이거는 애플사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플사에서 개발이 되고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많이 이제 이용하진 않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윈도우 이제 기반의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사에서 개발한 오디오 파일 포맷인데요. 웨이브 파일하고 비슷하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입니다. 포맷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크로스 플랫폼 형식이기도 하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가장 이제 음성으로 이제 들을 수, 보통 이제 저희가 듣는 음악 형태일 때 많이 듣는 거죠. mp3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MPEG 1 레이어 3라고 되어 있는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MPEG이 이제 오디오 어떤 비디오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표준이에요. 그래서 MPEG-1의 오디오 규격으로 개발된 압축 기술로 10분의 1 이상의 우수한 압축률로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미지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서는 가벼운 걸 원하죠. 파일 형태로 가벼운 걸 원해요. 그래서 뭐 그림 파일 포맷이든 오일 파일 포맷이든 좀 크기가 좀 가벼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압축률이 우수한 mp3를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음악을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라든가 mp3 플레이어, 또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일 포맷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리얼 오디오 약자고요. 자, 요거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감상을 위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운드의 개념의 사운드 포맷입니다. 이 파일 포맷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파일 전송 도중에도 실행이 가능해서 인터넷에서 실시간 청취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 잠깐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크게 5가지 정도 파일 포맷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특징 정도는 좀 구분해 두고
보시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mp3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7.2로 와서 팟캐스트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팟캐스트 제작 준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골드 웨이브 작업, 화면 작업들이 인터페이스 부분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기 전에 먼저 보시면 일반적으로 오디오 컨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장비라든가 뭐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팟캐스트 방송 정도면 굳이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뭐 장비 같은 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디오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편집은 무료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된 게 골드웨이브입니다. 그래서 골드웨이브를 물론 이제 네이버에 가시면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제한은 있어요. 제한은 있지만 뭐 간단하게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회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 골드웨이브로 이용해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버전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들에 제공되는 메뉴바라든가 메인 툴바, 이펙트 툴바, 사운드 윈도우, 컨트롤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따로 이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같이 이제 마치 이펙트 툴바처럼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나와 있는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는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있는 형태로 이게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제작하기 앞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희 블로그 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컨텐츠를 정하는 거죠. 즉 무엇을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규 방송이죠. 일반 방송에 비해서 뭐 제약이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면 되는데 이거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자들에게 외면받으면 에피소드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걸 만들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하는 게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인성이 나쁘건 뭘 하건 간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돈 버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단지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거의 전문가 수준의 뭐 비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뭐 잘하는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하시든 뭐 뭘 하시든 간에 뭐 오디오 편집을 해서 팟캐스트를 하시든 간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또 뭐 조금 더 나가면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이제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직업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단지 그냥 어떤 그 수입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냥 만든다? 그러면 그 즐겁지는 않겠죠. 어, 본인이 재미있어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더 알차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수업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얼마 옛날에 그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서울대 출신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저녁 시간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냥 그 7급 공무원에 준비를 하고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7급 공무원 얘기하니까 그게 쉬워 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면서 같이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요거하고 좀 내용이 좀 문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 가려면 직업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뭐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카드값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어떤 수입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어, 오디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게 그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 형태 다시 말하면 소리로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디오로도 제작했을 때 이게 무리가 없는가 어떤 데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떤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말로만 설명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예를 들면 그 책 읽어주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그 팟캐스트 제작하시는 분의 음성을 통해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이런 느낌들,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제 더 하고 싶다면 이런 건 좀 주제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내가 경험한 여행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뭐 나레이션이나 그든가 여행지와 어울리는 배경음악, 음악 효과 이런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어, 올려볼 거라고 이제 책에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음, 글쎄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가 있다 보니까 뭘 한번 더 만들어 봐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얘기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래서 그림 보시면 팟캐스트 오디오 에피소드 제작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팟캐스트가 말하는 그 음성을 녹음하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내용이 말하면 배경음악을 이제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효과음까지 준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믹싱한다고 그러죠. 믹싱 세 개의 음을 한꺼번에 이제 합치죠. 합친 다음에 여기다 또 저희가 골드웨이브 보시면 요거 말고도 굉장히 그 피치라고 돼 있죠. 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한국말로 하자면 왜곡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음성 변조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얘기한 걸 여자로 할 수 있어요.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왜 아파트 내에 그 방송하잖아요. 방송할 때 보면 여자 목소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을 하더라도 여성 목소리로 그 좀 하면 전달이 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한 거를 여자 목소리로 바꿔서 한다던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뭐 효과 다 아실 거예요. 점점점 소리가 크게 됐다가 아웃, 그 다음에 점점점 소리가 작게 이렇게 나오는 효과, 그 다음에 뭐 크로스 페이드라든가 볼륨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효과들을 넣어서 팟캐스트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실습하는 그 편집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여기에 뭐 사운드 포즈라든가 쿨 에디트, 골드 에디트, 그 다음에 골드 웨이브가 있는데 골드 웨이브로 해볼 겁니다. 근데 참 해피하게도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랑 몇 가지 저희가 편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드 웨이브 활용하기가 되어 있는데 프리웨어지만 사운드 편집 기능은 대부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요거를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음성 오디오 편집할 때 요 정도만 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편집하는 데는 정말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그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제가 편집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편집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천천히 보완해서 1시간 더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끝나기 전에 골드 웨이브 다운로드 받는 거랑 그다음에 그 TT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TS로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문자를 넣으면 요거를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나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가보시면 저희가 오디오 편집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오디오 편집. 그러면 오디오 편집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에 보시면 골드 웨이브 보이시죠? 저도 이거 지금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드 웨이브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지금 골드 웨이브 설치가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서 설치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그 문자로 집어넣으면 그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읽어주는 프로그램 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내가 내 목소리를 바로 녹음할 수도 있지만 문자로 돼 있는 거를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구글에 가셔서 무료 TTS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무료 TTS라는 걸 넣어주시면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TTS는 그 text to speech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글자를 넣으면 읽어주는 프로그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보시면 발라볼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발라볼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무료 TTS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 추천해서 발라볼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그 조건을 3개 정도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은 첫 번째
대용량의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mp3 파일이라든가 웨이브 파일 형태의 음성 파일로 생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의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해봤더니 발라볼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발라볼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발라볼카라는 그 발라볼카 사실 이제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러시아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제 한국 버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그 원래의 그 기본 발라볼카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도 처음에 뭐 어떤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지 몰라서 되게 좀 그랬는데 보시면 저도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포토블 버전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저 처음에 몰라가지고 여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일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 좀 다른 것보다는 좀 가볍죠? 그래서 요거 포토블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발라볼카가 러시아 단어로 보면 숫자쟁이 지저귀는 새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발라볼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것만 따로 설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피치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아래쪽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요걸 설치를 하시려면 여기 아래 지금 1, 2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스피치 플랫폼 런타임 여기에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8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지금 여기 있어요. 보시면 저는 요거 첫 번째 거 이거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음성 플랫폼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라는 건데 런타임 랭귀지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여기는 국가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가 쭉쭉 내려보다 보면 저희가 K 아래잖아요. 잠깐 봐볼까요? K로 시작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K로 시작되는 부분이 자 여기 있죠. 요거 체크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읽어서 말할 때 요거를 같이 딱 깔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로 해서 읽어줄 수 있는 걸 하시려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포토블 버전 다운로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피치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두 개를 해서 총 3개가 되겠죠. 3개를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를 하는 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미리 저희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광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텍스트를 썼어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를 한번 하고 제가 여기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속도는 이거는 속도고요. 이거는 높이, 볼륨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소리가 크긴한데 들릴수록 제가 조금 사이즈를 좀 스피커 볼륨을 늘렸어요. 자, 저희의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들리시나요? 조금 더 크게,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조금 클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걸 지금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3개 파일을 깔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오디오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제가 미리 여기다가 했는데요. 이게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잠깐만 녹음 음성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 한번 봐볼까. 이거를 환영합니다로 한번 그냥 제가 다시 녹음해, 너무 기니까 파일 이름이 환영합니다로 하고요. 지금 웨이브 오디오 파일로 저장된 거 보이시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자, 저장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불러서 한번 봐볼까요? 골드웨이브에 지금 왔고요. 아까 저희가 환영합니다라고 지금 나왔던 파일이죠. 요겁니다. 방금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한 다음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의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자,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음성 파일을 지금 그 텍스트로 된 걸 일단 읽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자, 시간이 지금 좀 그 1시간 넘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집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1시간 더 아까 그 잡겠다고 그랬죠? 그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실습 내용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제가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가볍게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습 부분은 조금 제가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골드웨이브 여기랑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발라볼카 요거 해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녹음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바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고요.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 마침 하고요. 다시 한번 공지사항 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오늘 추가됐던 내용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OT는 저희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 전에 공지사항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OT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조금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대면은 좀 최소화하는 것을 조금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볼 때 그리고 기말고사 볼 때 2회 정도로 지금 제가 좀 제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따로 그 외에 변동이 있지 않은 한 2회 정도로 지금 해서 고3만 치를 거기 때문에 OT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중간고사 기간에 지금 시험 보는 장소는 여러분들 2공학관에 있는 203 호실로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 호실이 정확하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를까 싶어서 30분 전에 미리 가서 30분 전에 가서 제가 그쪽 입구에 좀 크게 좀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 되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장에 연습 문제 있죠? 요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러닝이나 또는 뭐 까똑이나 다 뭐 여러분들 그 편하실 대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넘게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그 골드웨이브 편집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보겠군요.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하겠군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